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내치기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된 석사 1학년 류민혁입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될 부분은 거리 기반 기술에 대한 내용과 각도 기반 기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실내치기에서 이제 거리 기반 기술과 각도 기반 기술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 거리 기반 기술의 거리 기반 기술 중 첫 번째인 TWR 양방향 거리 측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거리 기반 실내치기 기술은 송수신 간의 시간을 활용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TWR, TOA, TDOA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TWR 기술입니다. 자, 이 TWR 기술은 양방향 거리 측정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측정 대상과 기준점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왕복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형 환경에서는 수십 센티미터 수준까지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밀한 측정 방식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방향 통신이 왜 단점으로 있냐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처리 속도는 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력에 민감한 IoT 기기에는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TWR 거리 계산 공식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D는 거리, C는 전파 속도, T 라운드는 신호의 왕복 시간, 그 다음은 신호 처리에 걸리는 지연 시간입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왕복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로 변환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TOA 도착 시간 기반 거리 측정 기술입니다. 이 TOA 방식은 송신기가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기는 신호의 도착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단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 동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나노초 단위까지 정밀한 클럭 동기화가 되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구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호를 정성하고 신호가 도착하는 과정이 송신기에서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단방향 통신으로 이루어지지만 말한 대로 정밀한 클럭 동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측정이 구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약간 공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TOA 거리 계산 공식은 똑같이 D는 거리고 C는 전파 속도로 동일하고
이번에는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전파 속도에 곱해주면 그 거리를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TDOA 방식입니다. TDOA 기술은 사이, 도착 시간 차이 기반기 위치 측정 기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제 이거는 근데 저 괄호 안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송신기가 이런 기술은 이제 하나의 송신기가 신호를 발선하면 여러 수신기가 이를 동시에 수신하고 도착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삼각 측량 방식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다수의 수신기를 필요로 하지만 송신기 하나만으로도 위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높고 사용자 단말이 간단해지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이제 고정된 인프라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 필수로 설치가 되어야 하고 수신기 간의 정확한 시간 동기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인프라가 설치가 가능한 환경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가고 있는 기술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송신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제 다수의 수신기를 해당 환경에 배치를 해야 된다면 편안하게 이제 송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그 위치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약간 대규모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TDOA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살짝 복잡한 느낌이 있죠. 왜냐면은 이 측정 기술은 다중수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 공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AOA, 이제 각도 기반 기술인데, 이제 이 기술들을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거리 기반 기술의 장단점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리 기반 기술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죠. TWR, TOA, TDOA. 이제 이런 기술들을 비교해 보자면 TWR은 매우 정확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크고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OA는 간단하지만 시간 동기화가 필수이고 TDOA는 대규모 환경에서 유리하지만 수신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응용 환경에 따라 기술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각도 기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신호가 도달하거나 출발하는 방향을 측정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로 대표적으로 AOA와 AOD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각도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AOA 방식입니다. AOA는 도착각 기반 위치 측정 기술로
다중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 간 위상차를 분석하여 도착 방향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송신기의 방향을 계산할 수 있고 여러 앵커의 AOA 정보를 조합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강점은 비교적 적은 수의 앵커로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천장이 높은 공간이나 배치가 어려운 환경에서 효과적입니다. 다만 다중 경로 환경에서는 신호가 반사되어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그만큼의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음, 정확도 면에서는 이제 거리 기반 기술과 음, 같이 활용을 하면은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AOA의 일반 수직 상태는 이제 아래와 같은데 아래 설명을 보시면은 수신 신호의 도착각을 구하기 위해서 전파의 파장, 그리고 두 안테나에 도달한 시간의 차이, 그리고 안테나 간 거리를 통해서 계산을 한 다음 수신 신호의 도착각을 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AOD 방식인데요. AOD는 출발각 기반 위치 측정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송신기가 빔포밍을 통해 특정 방향으로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기가 해당 방향성을 분석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터리 구동 기기나 자율주행형 로봇에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빔포밍 기술이 필요하며 다중 경로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빔포밍 기술이 뭐냐고 하면은 빔포밍 기술은 송신기가 특정 방향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을 뜻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그 모바일 기기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 여러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여러 기술들에 접목을 시키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 기반 기술은 이 두 가지가 끝인데요. 이 각도 기반 기술 두 가지를 요약을 해보자면 AOA와 AOD 모두 방향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 측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죠. 그러나 정확도는 거리 기반 기술에 비해 다소 낮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다중 경로 간섭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리 기반 기술과 각도 기반 기술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계열의 기술을 종합하여 비교를 해보면 거리 기반은 높은 정확도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용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간 동기화와 인프라가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도 기반 기술은 거리 측정이 필요가 없고 일부 환경에서는 간단한 구조로도 넓은 영역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서로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치기 기술의 핵심인 거리 기반 및 각도 기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기술별 특징 비교를 간단한 표로 나타낸 건데, 잠시간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표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정확도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거리 기반 기술이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리 기반 기술 중에서도 TWR 방식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력 소모는 이제 두루두루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지만 TWR 방식이 가장 높음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거리 기반 기술인 TOA와 TDOA는 낮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AOA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TOA보다는 높지만 TWR보다는 낮다는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AOD는 아까 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서 높은 단계의 전력 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 빼고는 다 양방향 방식, 아니 단방향 방식을 가지고 있죠. TWR이 전력 소모가 높은 이유는 양방향 방식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높다고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단방향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측정 방식에 따라서 좀 더의 전력을 소모하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전력 소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기화 필요성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간 동기화는 비교적 거리 기반 기술에 조금 더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각도 기반 기술은 조금은 이제 자율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런 쪽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시간 동기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 기반 기술에서는 이제 정확도와는 반대로, 그리고 전력 소모로도 반대로 이제 거꾸로 TDO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TOA, 그 다음은 TWR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경로의 영향은 이것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TWR은 양방향 방식이기 때문에 다중 경로 영향에 대해서 아주 낮게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거리 측정 기반 기술들은 단방향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 경로에 대해서 높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들을 하나씩 봤을 때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실내치기 기술의 특징 및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거리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TWR이 높은 정확도와 필요 환경, 전력 제약이 적은 시스템이고, TOA가 넓은 기반 공간, 시간 동기와 정밀한 환경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TDOA는 대규모 실내 환경, 다수 앵커 설치 가능 구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각도 기반 기술은 AOA는 천장이 높은 환경, 적은 수의 앵커로 넓은 영역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AOD는 모바일 기기 자체 측의 배터리 효율성 중요한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키워드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최적 기술 선택 기준인데요. 정확한 요구치를 측정하여 센티미터급 아니면 미터급수로 나누어서 해당 인프라에 맞춰 앵커를 설치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전력 효율성에 맞춰서 배터리 구동 길이 여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환경으로 거리 기반 기술은 기반 공간, 장애물이 많은 공간은 각도 기반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굳이 안 나눠도 되지만 각자의 기술의 특징에 맞춰서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각각의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 환경과 요구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을 섞어서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치기 기술에 의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내치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내치기 기술의 핵심인 거리 기반과 각도 기반 기술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음에는 PDR이라는 방식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지금 설명드린 기술도 실내 인프라나 정확한 환경,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잘 맞춰진다면 여전히 많은 곳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보행자 추정 항법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석사 1학년 류민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보행자 추측 항법은 영어로 Pedestrian Dead Remarking 줄여서 PDR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PDR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용어인데, 이제 이 PDR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실내 위치 추적의 핵심 기술로서 GPS가 닿지 않는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지 그 원리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총 10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로 PDR의 구성 요소, 센서 기술, 계산 방법, 장단점, 실제 활용 사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왜 이 PDR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쪽에 연관을 조금 지어보자면 저는 기존 실내치기 방식이 아닌 실내 인프라가 없는 환경에서 실내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PDR이라는 방법까지 오게 된 건데 이 PDR은 추후에 설명할 IMU 기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은 PDR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R이란 무엇일까요? 이 PDR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얼마나 걸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기반으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차고 요즘 많이들 차고 다니시는 워치를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차고 다니거나 아니면 휴대하고 다니실 텐데 이런 기기에 탑재된 센서들을 활용하여 GPS가 없이 실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GPS 신호가 잘 안 잡히는 장소에서도 이 기술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센서만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런 센서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PDR은 기본적으로 4개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행 탐지, 그 다음으로 걸음 길이 추정, 다음으로 방향 추정, 다음으로 위치 누적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보행 탐지는 사용자가 한 걸음을 걸었는지 아니면 한 걸음을 걷지 않았는지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걸음 길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각 걸음의 길이를 말 그대로 각 걸음의 길이인 폭폭을 계산하는 단계인 거죠. 다음으로 추정은 사용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도나 아니면은 지형 지물이나 그런 거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 추정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위치 누적은 지금까지 계산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는 최종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러한 각 구성 요소들은 독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잘 살펴보아야겠죠. 가장 먼저 보행 탐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 탐지는 이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걸을 때 발생하는 진동이 가속도 그래프 상에서 일정한 패턴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패턴에서 피크 값이나 제로 교차점 등을 분석하여 지금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단순한 임계값 비교부터 FFT 기반 패턴 분석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평지를 걷는 것과 계단을 오르는 것에도 진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약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걸음길이 추정입니다. 이 걸음길이 추정, 걸음길이 추정. 이것은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번째로, 첫 번째로는 단순히 보폭을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는 정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이제 번거롭거나 그런 방식으로 발걸음의 길이를 측정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치 이내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더 쉽게 이어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각각의 이제 알맞지 않는 것을 넣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고 동적 모델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동적 모델인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가 웨인 브레인 맞나? 아무튼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은 걸을 때마다 최대 가속도가 각과의 연기를 이용하여 폭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용자의 키나 다리 길이, 걷는 습관 등을 반영을 해서 개인화 모델 혹은 보행 속도에 따라서 보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속도 기반 모델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걷는 경우 보폭이 늘어나고 천천히 걷거나 장애물이 많은 경우에는 딱 그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방향 추정입니다. 이 이제 방향 추정은 자이로 센서와 자기 센서가 이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이로 센서는 회전 운동을 감지하고 자기 센서는 지구 자기장을 기준으로 절대 방향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센서는 내부 간섭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자이로 기반 상대적 방향 추정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행 시작 시 기준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회전 각도를 누적하여 현재 방향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센서 융합 알고리즘인 칼만 필터나를 통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방식이 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겠네요. 이제 다음은 이제 위치 계산인데 북극과 방향이 정해졌고 근데 이제 이게 정해졌는데 워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수학적으로는 현재 위치가 이전 위치 플러스 가로 안에서 부폭과 방향 벡터를 곱한 다음 이전 위치를 더했을 때 현재 위치가 나오는 것이 정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법과 벡터 연산을 통해서 좌표를 갱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걸음마다 이제 1%의 오차가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걸음에 1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와이파이 핑거프린팅이나 블루투스
엄부 등 다른 실내 측의 기술과 결합하여 보정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을 조금 더 병합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보정하는 연구 방식이 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명은 이제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PDR의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은 GPS가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자신의 핸드폰이 없더라도 그 웨어러블 기기만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인프라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죠. 웨어러블 기기를 안 가지고 갔을 때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단점은 센서의 정확도에 따라서 오차가 누적될 수도 있고, 초기 위치나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전체 위치 추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정 기술과 센서 융합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P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활용 사례인데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봤고,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실내 내비게이션, 그리고 구조 재난 대응, 그리고 헬스 케어 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형 쇼핑몰이나 공항에서 고객의 위치를 안내하는데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장소나 그 곳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게릴라전이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 재난은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실내 측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우리 이제 구조대원이나 소방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재난 구조 분야에서 화재 현장에 있는 구조대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이제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난 건물 안쪽으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존재할 수도 있는 생존자를 위해서 맨날 그 불이 난 건물에 뛰어드는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주고자 이런 재난구조 분야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음, 구조대원들이 실시간으로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은 좀 더 구조 현장에 대해서 더 빨리 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활용 사례로 마지막인 헬스케어 추정인데,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웨어러블 기기와 결합되어 사용자의 걸음수, 운동량, 칼로리 소모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그거를 해본 적이 없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PDR은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센서 데이터 기반으로 추정하는 기술이며 GPS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독 기술로는 누적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정 기술이나 융합 기술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IMU 통합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다음까지 남았지만 다음 기술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앞선 발표들에서는 실내 측의 기술의 개념과 PDR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원리들을 설명을 하고 다음에 이제 IMU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실내 측의 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연구자나 개발자가 직접 구현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고 공개된 자료들이며 블루투스, 와이파이, 언브, 센서 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확장성을 확인을 하는데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만약 실내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사이트나 홈페이지 혹은 논문, PDF 같은 것을 찾아보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실내 내비게이션 및 길찾기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영어로는 네이게임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상용 솔루션과 함께 PDR 알고리즘 및 기타 실내치기 알고리즘을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실내치기 알고리즘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볼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보행자 추측 항법, 즉 PDR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센서 기반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RSSI 기반 와이파이 위치 추정인데요. 이것은 저도 정확히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다양한 체계 기술 중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보정 필터, 그리고 방향 추정 알고리즘 등 PDR 알고리즘에 필요한 다른 방식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에서는 안드로이드 SDK와
REST API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앱 개발에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위치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논문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 논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블루투스 기반의 실내치기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블루투스 로우 엔지니어 기술을 사용하여 실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제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모듈화된 아키텍처를 다양한 센서 및 컴포넌트 통합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 측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연동 기반의 분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볍게 구축 가능하며 소규모 연구나 실험용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박물관, 전시장 등 사용자 흐름 추적이나 안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는 조금만 화면을 보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참고 문헌들은 저희가 저희가 굳이 이 논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다른 논문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논문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굳이 이 논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논문이나 공부가 될 만한 논문들을 찾아서 잘 정리를 하고 추후에 자신이 무언가 쓰게 되었을 때 참고하면 좋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 PDF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의 아래 이쪽에 주소를 누르면은 각각의 논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IY IPS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와이파이 랠리즈 신호를 활용하여 실내 측이 안드로이드 앱입니다. 일단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위치 추정 외에도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하여 연구용으로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고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GUI도 제공이 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라디오 맵 기반 위치 추정 정확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제 이거는 이따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논문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일단 이거는 요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약, 그러니까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제가 방금 누른 이 표 PDF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 논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말했듯이 DIY IPS고요. 와이파이 기반의 기술을, 실내치기 기술을 사용한 논문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보았죠. 와이파이 기준의 실내치기 기술과 그리고 블루투스 기반의 실내치기 기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빠졌으니 엄브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브 방식은 이 깃허브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오픈 소스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고, 이쪽 사이트로 가시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잠시만요. 어, 음, 이렇게 PDF를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에도 코드가 다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업무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거는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첫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ESP32 보드와 DW1000 보드를 활용을 하여 실내 위치를 2D와 3D로 측정을 하는 방식이죠.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진에서 유출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한번 다운을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이 2D와 3D로 측정을 하여서 거리 기반의 정확한 좌표 계산을 제공하며 소형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로카리노입니다. 역시 언브 기반의 방식이고요. 아두이도와 RPI 환경에서 실행을 합니다. 수, 수센티미터 단위의 정확도를 제공하고 복수 앵커 기반 위치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거죠. 딱 이 사진이죠. 이제 다운로드를 제가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두이노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아두이노 키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방식이 되겠네요. 이 깃허브 코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ESP 맞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프랑 분포도와 같은 여러 그래프들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업무 방식에서 제가 찾아본 오픈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내비게이션, 물류창고 추적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오픈소스는 오픈 HPS, 오픈 솔루션 하이브리드 포 스티밍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진 논문이고요. 또한 PDF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된 논문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고 뒤에 참고 문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픈 HPS는 HPS라 죄송합니다. 오픈 HP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타임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웹 환경에 그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PDR 등 다양한 위치 정보 소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한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정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Node.js 기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합된 데이터 흐름을 설계할 수 있어 스마트 빌딩이나 웹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에 매우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찾은 오픈 소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난잡한 설명이랑 틀린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오픈 소스들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논문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런 그 분야나 다양한 지식들을 넓혀 나갈 수 있고 같은 길에서도 여러 갈래의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하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총 5가지 오픈소스 실내치기 프로젝트를 소개드렸고요. 각 기술은, 각 기술은 단독으로 활용도 가능하지만 서로 융합이 되었을 때는 좀 더 정밀하고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실험, 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통해서 다양한 논문들과 지식을 접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오픈 소스를 찾아서 그 오픈 소스들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